수사는 새누리당이 좀 더 많은 걸로 나왔고 또 나중에 또 각 당에서 발표는 무슨 얘기야 우리가 훨씬 더 많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스로 한번. 경찰 추산을 뭐 믿으시나 싶긴 한데 저 글쎄요. 같은 카메라 기자가 사진 기자가 같은 장소 위에서 동시에 이제 찍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비교한 상황들 전해 들으시면 금방 아실 거고요. 네. 그걸 누가 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 2배로 이렇게 세종대왕 앞에만 모여있던 사람을 세종대왕 뒤까지 심지어는 세종대왕이 어깨 부분까지 잘라내가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처럼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를 뭐 저는 설마 새누리당이 그런 일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종의 이제 그 심리죠. 위축되어 있는 심리가 그렇게 반영되는 거 아니냐 싶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 아까 이제 그 강원도지사 선거 얘기하시는데 오세훈 한명숙 선거 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15% 이상 차이가 났고요. 그 전날까지. 그런데 선거 딱 막상 이렇게 까보니까 0.6% 차이를 아쉽게 졌거든요. 이걸 자꾸 우리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의 수치, 지금 이 시점에서 요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가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를 국민들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네. 더 중요한 건 우리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남겨 있다. 문재인 후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보여줄 그렇죠. 것이냐. 왜냐하면 네. 국민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한테 질릴 만큼 질려 있거든요. 이거를 박근혜 후보가 다시 5년을 이어가겠다고 하면 이 서민 경제는 붕괴되고 남북 관계는 위태로운 이 상황을 어떻게 더 지켜보겠느냐를 다 알고 계셔서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게 55에서 60%의 국민들이신데 이건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 역순이다. 오히려 1000명은 내려져 있고 얼마나 진인사 할 거냐. 우리 민주통합당이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잘할 거냐가 남아있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열심히 뛰고 사력을 다하고 마지막 50% 스퍼트하는 박태환 선수처럼 할 테니까 응원 계속 보내주시고 꼭 투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50m 스파트를 많이 강조하시네요. 남은 기간. 네. 제가 논평을 냈던 게 그런 겁니다. 이 문재인 후보가 본인이 잘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의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가 어떤 비전 구상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림이 그려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에게 너무 기대는 인상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지지했을 때도 박근혜 후보는 뭐 유세에서 민생을 얘기하던 그 시각에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절 지지한 걸 아시죠? 이걸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안철수 후보 지지가 급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좀 더 두각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거의 두 분이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문재인 후보의 존재감의 그 상실이랄까, 뭐 상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광화문 유세 숫자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건 좀 민망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진 조작 문제는 조작된 사진은 틀림없고 그건 저희가 먼저 발견해서 그 문제를 저희도 제일 먼저 제기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오세훈 전 시장, 한명숙 이제 전 대표 두 분이 이제 그 2010년에 결었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총선 때 보면 저희가 진짜 떨었어요. 이 여론조사에서도 저희가 이게 지는 거 아닌가, 130석 이상 못 나오는 거 아닌가 굉장히 떨었고 오히려 민주당은 뭐 상당히 과반 이상을 생각하고 좀 느긋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또 까보니까 뭐 저희가 이제 뭐 20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이제 승리를 했는데 어찌됐든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로 국민들께 다가가는 게 어떨까. 양진영에서 20표가 어쨌든 우리 표다. 이제 그런 지금 논리를 펴고 계시는데. 현재로서는 모르죠. 여론조사 공표일까지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에 소위 말해서 여론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추이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뭐 TV 토론 오늘 밤 TV 토론 뭐 변수가 많은 전문가들이 된다라고 보는데 뭐 결정적 실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보통 전문가의 TV 토론이 각 진영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그게 큰 변수는 없다라고 보긴 하지만 어찌됐든 공표일 이전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오늘 TV 토론이기 때문에 이 TV 토론이 변수가 된다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소장님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뭐 공표일 이전에 여론조사가 결과랑 일치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1차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다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는 편이고요. 네. 계속 남아있는 하루하루를 계속 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이게 지금 입장이네요. 추세가 이렇게 어느 정도 패턴이 잡혀 있으면 사실 맞는데 이게 지금 공표일 직전에 뭔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점에 나온 여론조사와 이틀 뒤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뭐 고정 패턴으로 나왔다 그러면 뭐 변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 그때도 뭔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막상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저는 똑같은 생각인데 문제는 박근혜 후보는 이미 이제 뭐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쓸 수 있는 수단도 거의 다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까지 이제 불러냈기 때문에 다 쓴 거죠. 그렇다면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만 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야당이 잘하면은 투표장에 불러내서 해볼 만한 구도가 되는 것이고 뭐 너무 이제 불호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아까 말한 대로 문재인 후보가 뭔가 적극적으로 해내서 끌어낼 수 있다면 저는 야권이 이길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는 점에서 마지막 변수는 역시 야권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 문재인 후보는 저는 하나만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야권의 후보는 지금 사실상 둘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이상일 대변인 말씀처럼 문재인 후보를 가리고 있는 효과도 있지만 역으로 산거리하는 효과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야권으로는 후보가 둘인 듯이 움직이는 게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바깥에서 마치 한신이 움직여서 유방을 도왔듯이 그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성패가 갈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로서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자기 독자성과 자기 브랜드를 보여주느냐도 중요하고 안철수 후보 전 후보가 바깥의 힘을 에너지를 모아서 얼마나 선거판을 끌어내느냐 그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변수가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대 표밭인 수도권 또 이번 대선의 스윙보터로 떠오른 이제 PK 지역인데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상당히 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어떤 전략으로 갖고 있는지요? 저희도 뭐 이 지역이 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마 문재인 후보께서 14일 날 내려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그 PK 지역에 계속 뭔가 그분들의 이제 민심을 잘 우리가 이제 담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PK 지역에서 이제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박근혜 후보가 이제 뭐 여러 차례 내려가서 그분들의 그 어떤 희망이나 염원을 수용하는 이제 공약도 발표를 하셨고 지난 총선 때 이제 역시 문재인 후보가 거기 출마하셔서 PK 지역을 이제 뭐 정치적 표현으로 쓰면 흔들려고 많이 애를 많이 쓰셨죠. 또 민주당이 총력전을 폈고 그런데 이제 뭐 저희도 그 가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선방을 했었던 셈이죠. 그런데 뭐 그랬다고 해서 이번에 안심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기 때문에 PK 지역에서도 어떤 후보가 이 지역을 더 잘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최저 득표율 감안하고 있는 게 몇 %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그런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29% 얻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선으로 막아내면 그 이상 좋을 게 없겠죠.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야당의 목표는 40%가량 되니까 저희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언론이 35% 선에서 막아내면 이제 새누리당이 선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하여간 30% 30% 선에서 딱 에서 진을 맞겠다. 치려고 네. 저기를 합니다. 저지선을 30%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뭐 하여간 최선을 다해야죠. 민주당은 어떤가요? 프로티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30%에서 맞겠다 이런 전략인데. 글쎄요, 뭐 저희 민주당이 자력으로 얻은 표가 30%좀 넘을 거예요. 그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야권 전체로 합쳐야 4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또 그게 약간 다르니까 이정희 후보도 지금 출마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만 부산 지역이 왜 흔들리냐? 그야말로 안방 노릇을 10년이 뭡니까? 그 20년 가까이 안방 노릇을 해줬는데 여당 쪽에 왜 흔들리냐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했던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정권에서 상당히 이 지역 민심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단 말이죠. 마치 김경재 전 의원이